오늘 오랜만에 선생님하고 수업을 합니다. 거꾸로 수업. 오늘 수업은 4.19 혁명의 배경과 의의입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앞에 수업 내용보다 좀 더 복잡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연도라든지 일어난 일들을 다 알면 제일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4.19 혁명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 4.19 혁명에 어떤 의의가 있는지 그거를 잘 알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음, 1대 대통령,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은 누구죠? 예, 이승만 대통령이죠.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에 대통령이 되었는데 간접 선거로 대통령이 되죠. 그 당시 헌법은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고 그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대 국회의원 선거를 1950년 5월 달에 합니다. 1950년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던 해죠? 6.25 전쟁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2대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뽑힌 국회의원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승만을 싫어한 거죠. 믿지 못한 거죠. 국회의원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뽑혔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선출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계속 대통령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고 방식을 바꿔버린 거죠. 헌법에는 국회의원들이 뽑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국민이 직접 뽑는 방식으로 헌법을 바꾸었습니다. 물론 국민이 대통령을 지금 뽑죠.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뜻에서 아니고 이승만이 그냥 대통령이 하고 싶었기 때문에 법을 바꾸었습니다. 근데 그걸 발췌개헌이라 그러는데 왜 그렇게 된 발췌 이렇게 뽑아서 가려 뽑아서 한다는 말인데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법을 바꿨으면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조금 넣고 거기에다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방식으로 바꾸는 자신들의 이승만 대통령 쪽의 사람들의 의견을 대거 넣어서 우리나라 헌법을 처음으로 바꾸었습니다. 1952년 7월입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 1952년이니까 아직까지 전쟁 중이었습니다. 이때 부산에 임시로 수도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경찰이라든지 군인 이런 사람들의 강압에 못 이겨가지고 억지로 표결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비밀 투표가 아닌 거수로 일어서서 표결을 하는 거죠. 만약 표결에 참여를 안 하거나 반대하면 바로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억압적인 상황에서 법을 바꾸었습니다. 결국 그 법이 통과되고 이승만 대통령은 2대 대통령에 1952년도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을 두 번 했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야 됩니다. 중임이라 그러는데 중임 대통령을 두 번 했기 때문에 물러나야 되는데 이승만은 또 대통령을 하고 싶었습니다.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또 헌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대통령은 두 번만 할 수 있다. 중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 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법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헌법을 바꾸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헌법을 바꾸려면 국회의원들이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됩니다. 당시 국회의원은 203명이었다 그럽니다. 203명.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3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135명이 아닌 136명이 찬성해야 되겠죠. 국회의원들 136명이 찬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투표를 했는데 마침 135명만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바꾸지 못한다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이틀 뒤에 이승만 대통령 쪽에서 아니다. 135명만 찬성해도 법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합니다. 135.333이기 때문에 3은 4 이하이기 때문에 버린다. 그래서 135명이면 된다. 이런 논리로 통과를 시킵니다. 그것을 4.4
5입이라 합니다. 4는 4 이하는 4 죽고 버리고 5 이상은 입 들어가고 살리고 그게 445입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상의 헌정사의 정치사의 아주 치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법을 1954년 바꾸고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3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3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또 대통령 선거가 돌아왔습니다. 정부통령 선거인데 정이라는 것은 대통령을 말하고 부통령, 지금은 부통령이 없지요. 당시에는 대통령이 있고 부통령이 있었습니다. 1960년에 다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때 야당 후보가 이승만 대통령의 반대편 후보죠. 반대편 후보가 갑자기 사망하게 됩니다. 대통령 후보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단독 후보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당연히 당선될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승만 대통령하고 같이 할 부통령도 같이 뽑았거든요. 부통령 후보가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이때 나이가 86쯤 됐습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았단 말이죠. 그럼 이승만 대통령도 대통령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서거라 그러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쪽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건 확실합니다. 단독 후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부통령이 자기 쪽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기붕이라는 사람이 후보에 나왔는데 이 사람을 부통령 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 온갖 부정선거를 동원합니다. 그 부정선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사할 사전투표, 3인조, 5인조 공개투표, 야당 참관인 축출, 완장투표 이런 게 있습니다. 사할 사전투표는 여러가지 부정한 방법을 써서 그 지역에 투표해야 될 사람들의 40% 이상 표를 미리 이기붕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표에다가 찬성표에다가 찍어 놓게 하는 거죠. 미리 찍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통 안에 넣는 거예요. 3인조, 5인조 투표는 3명, 5명에서 동시에 투표하게 합니다. 비밀 투표가 안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이나 이기붕을 안 찍으면 안 되게 투표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그 투표장에는 여당과 야당 참관인이 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 따라 투표장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투표장 가면 투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대편 후보들 같은 후보들이 이렇게 일종의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쪽 자기하고 반대쪽 되는 사람들은 강제로 다 끌어내버린 거죠. 그리고 완장을 차고 자유당이라는 자기 당 자유당이라는 완장을 차고 억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제일 위쪽에 사람들이 3, 3, 5 모여 있죠. 보면 3명 모여 있고 뒤에 줄 서서 5명 있고 또 쭉 뛰어가지고 희미하지만 떨어져서 몇 명 있습니다. 같이 투표하게 만든 거예요.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 위에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공무원들이 이 막 투표함 부정선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표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찬성표가 100개 나와야 되는데 사람은 100명밖에 안 사는데 찬성표가 150개 나온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사람들 사는 수보다 더 많이 나온 거죠. 그 많이 나온 걸 막 불에 태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밑에 고무신하고 있는 거 보입니까? 고무신하고 돈입니다. 시골 사람들에게 고무신을 사주고 돈을 뿌려가지고 자기 편을 찍어라 이러는 겁니다. 오른쪽 밑에서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 보이는 사진은 투표함이 막 뒹굴고 있죠.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함이 너무 많아가지고 투표함이 아이들 장난감처럼 될 정도로 투표함을 미리 막 준비했던 거죠. 이런 장면들입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한 번, 두 번 참는 것도 지금 여러 번 12년에 가까운 독재를 이승만은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거 당일날 3월 15일 그 선거 당일날 마산에서 엄청난 시위가 일어났고 그 시위대에 경찰들이 총을 쏘았습니다. 7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시위에는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위를 하고 난 다음에 당시 마산 상고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이었던 김주열 학생이 실종되었습니다. 17살이었어요. 실종되고 어디로 갔는지 몰랐던 거죠. 그런데 4월 11일 날
마산 앞바다에 김주열 학생 시신이 떠오르는 겁니다. 아주 참혹하게 떠올랐습니다. 눈에 체루탄이라고 해서 시위대를 진압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체루탄을 위로 쏴야 되는데 사람에게 정면으로 쐈던 거죠. 김주열 학생 눈에 정통으로 체루탄, 폭탄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눈에 박힌 상태로 마산 앞바다에 떠올랐습니다. 그걸 보고 시민들이 분노해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납니다. 4월 18일 날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시위를 크게 벌이게 되고 그 소식을 듣고 서울에 있는 거의 많은 대학 학생들이 4월 19일 날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학생들,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시위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이 시위에서 경찰은 발포합니다. 총을 쏘았다는 거죠. 시민들에게. 그때 100여 명 이상이 사망합니다. 결국에 시위대가 대통령이 있는 장소까지 가고 결국에 대통령은 4월 26일 날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 하고 하야합니다. 하야라는 것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때에도 사실은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던 거죠. 그리고 국민에게 대한 미안함도 몰랐던 거고 부정부패나 독재에 대한 잘못도 반성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자신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라고 하지 않고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한 겁니다. 국민들이 100여 명 이상 죽어도 자신의 대통령직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죠? 결국 이승만은 이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에 있는 하와이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그 3.15 부정선거 이후에 시민들이 나와서 시위, 데모를 하는 모습이죠. 결정적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대학교 교수들이 시위에 참여하면서 결국 정부가 손을 들고 맙니다. 여기 지금 참여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피해 보답하라 뭐 이런 문구를 들고 있죠. 이제 이 장면은 결국 그 4월 26일 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그 모습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가운데 중절모를 쓴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자, 이 4.19 혁명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말살시키고 독재 정권으로 국민들을 억압했죠. 거기에 맞서서 학생들이 주동이 되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겁니다. 이 4.19 혁명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하고 자신의 의견을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이런 민주주의라는 것이 쉽게 그리고 함부로 주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때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을 4.19 혁명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은 올해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가 마산 앞바다입니다. 이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여기 이 장소에서 아까 말했던 김주열 학생이라는 마산 상고 당시 17살이었습니다. 그 학생의 시신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꽃을 내려놓는 분은 어떤 사람이냐? 당시에 김주열 시신을 싣고 시신을 빼돌리려고 운전했던 운전기사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뭐 시키는 대로 한 거죠. 경찰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것도 자신이 잘못한 거다라고 하고 유족들에게 사과하는 모습, 그리고 김주열 학생에 대한 헌화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금 오늘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서 가장 긴 내용이었습니다. 4.19 혁명,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 계속해서 대통령을 하려는, 정권을 잡으려는, 그리고 국민들을 억압하는 그런 거에 맞서 많은 시민들, 학생들이 싸워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4.19 혁명,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긴 내용이었습니다. 끝까지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